다음은 남자의 육아 방법이에요. 밤새 월드컵 중계를 시청한 남자가 다크서클을 주렁주렁 매단 채 외쳐요. 밥도. 그러자 딸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을 먹이던 와이프가 남자를 째려보며 짜증 폭탄을 무차별 투하해요. 지금 죽을 똥 살 똥 애 밥 먹이는 거 안 보이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마지막 필살기 눈물 글썽 스킬을 선보여요. 살짝 미안해진 남자는 알았으니 그만 뚝하고 지금 당장 고고싱해서 친구들과 해피해피 난리 브루스를 추고 오라며 와이프를 달래요.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이프는 언제 눈물을 보였던가 싶은 표정으로 번개처럼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나가요. 10년 동안 숟가락으로 교도소 벽을 파 쇼생크 탈출한 영화 주인공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아니 도대체 이 쬐끄만 애 하나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맨날 죽는 소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일단 모든 아버지의 로망, 딸내미와 함께 동화책 읽기부터 시작하기로 해요. 의욕이 넘치는 남자는 온갖 성대모사와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동화책을 읽어줘요. 딸내미가 좋아 죽어요. 육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딸내미의 반응에 한껏 고무된 남자는 끝간데 없이 오바하며 동화 구연에 열을 올려요.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동안 동화책 38권을 읽었어요. 남자가 소화한 대역만 해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기 돼지, 마녀, 강아지똥, 거인, 난장이를 포함해 수백 가지도 넘어요. 책을 좋아하는 걸 보니 커서 학자가 되려나 봐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소리만 나오면 다른 책을 집어들고 읽어달라 땡깡을 부려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 단내가 날 지경인데 딸내미는 계속 읽어달래요.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어떻게든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남자는 아빠들의 비장의 육아 비법을 선보이기로 해요. 바로 비행기 태워주기예요. 뒤로 발락 누워 정강이 위에 딸내미를 얹고 슝슝 하며 비행기를 태워주자 좋아 죽어요. 남자는 자신이 육아의 프로가 된 것 같아 대견에 미치겠어요. 또 1시간이 지났어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으면 벌써 제주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계속 태워달래요. 커서 승무원이 되려나 봐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쑤셔요. 비행기 여기저기에서 뽀지직, 뽁짝뽁짝 소리가 나는데도 착륙만 하면 다시를 연발하며 얼른 이륙하라고 난리예요.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 해요. 이러다 병원 신세를 지지 싶은 남자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환상의 세계 놀이터로 향해요. 놀이터에만 오면 혼자 잘 놀겠지 싶었는데 그네 태워줘야지 빨리 와. 오 마이 갓 착각이었어요. 그네 밀어라. 미끄럼틀 태워줘. 미끄럼 태워달라. 시소 태워줘. 시소 태워달라 등등. 이건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달래요.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다 시켜 먹어요. 거기다 모래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여기가 지방인 줄 아나 봐요. 아이가 점점 거짓골로 변해가요. 놀이터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관장의 세계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그만 놀고 집으로 고고싱 하자니까 질이래요. 죽어도 집에 안 가겠대요. 남자는 감기 기운이 있으니 절대 아이에게 먹이면 안 된다고 와이프가 신신당부했던 일을 과감히 제안해요. 그만 놀고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진짜? 거지꼴이 된 딸내미를 데리고 슈퍼에 들어서자마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예 슈퍼를 통째로 살 생각인가 봐요.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또 땡깡 16단 콤보를 날려댈 것이기에 니 맘대로 하세요 하며 모두 사줘요. 대신 엄마에게는 비밀이라며 보안 태세를 갖추어요. 비밀? 어?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소파에 쓰러져요. 그래도 입에 먹을 걸 물려놓으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과자가 떨어지자마자 또 달려들어 놀아달래요. 제발 아빠 좀 쉬자라고 아무리 애원해봐야 속이에 경일기예요.
그때 와이프가 딸내미를 달랠 때 늘 써먹던 비장의 카드가 떠올라요. 모든 아이들의 친구이자 부모들의 구원자 뽀로로 CD예요. 대한 뽀로로 만세. 뽀로로를 플레이시키자마자 딸내미는 남자 따윈 쳐다보지도 않고 뽀로로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백아빠보다 뽀로로 하나가 낫다는 말은 진리였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시계를 보니 월드컵 축구가 시작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축구를 들었을 때 닥쳐올 시련이 두려워요. 남자는 최대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도 뽀로로 볼 만큼 봤으니 아빠가 보고 싶은 것도 봐야 착한 어린이지 라며 충분히 알아듣게 타이르고 축구를 틀어요. 이런 젠장, 얼른 뽀로로를 다시 틀라고 있는 대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젠 호락호락 져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넌 너 좋은 것만 하고 살라 그래?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하며 소리를 쳐요. 딸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쳐주기로 맘먹은 남자는 TV 볼륨을 키우고 딸내미를 외면해요. 그때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요. 딸아이 밥은 챙겨 먹였냐며 물어요. 아, 축구에 빠져 깜빡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당연히 먹였다고 뻥을 치고 전화를 끊어요. 축구에 빠져 밥도 안 챙겨주고 있던 게 살짝 미안해져요. 딸내미 밥을 챙겨 먹이려 주방에 들어서는데 냄비는 어딨는지 반찬은 어딨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귀찮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오늘을 중국 문화 체험의 날로 선포하고 자장면과 깐풍기를 시켜요. 배달된 자장면과 깐풍기를 딸아이에게 먹여요. 그런데 정말 짜증지대로예요. 얘는 뭐 일일이 먹여줘야지, 묻으면 닦아줘야지, 자립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귀찮은 아이였어요. 커서 뭐가 되려나 몰라요. 남자는 슬슬 짜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어리석음을 깨닫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말해요. 애가 열이 펄펄 끓어. 물론 100% 뻥이지만 와이프의 조기 귀가를 위해선 애가 아프다고 하는 게 직방이에요. 잠시 후 와이프가 헐레벌떡 들어와요. 와이프 얼굴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와이프는 자장면 소스로 범벅이 된 딸을 보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따져요. 남자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저녁으론 자장면에 깐풍기까지 시켜줬다고 항변해요. 와이프가 도끼 눈을 뜨더니 4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매운 깐풍기를 먹이다니 생각이 있냐 없냐, 애 아빠가 맞긴 하냐, 애 키우는 게 힘든 줄 이제 알았냐 등등 또다시 짜증 잔소리 어택을 가해와요. 하지만 마음이 참 편해요. 딸내미와 단둘이 있는 것보단 잔소리를 듣더라도 와이프가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아이를 키우는 온 세상 여자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져요. 그렇게 닦으면 되는구나.